마이클 조던의 농구공은 있고 우리 건 쏙 뺐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9위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딸인 김주애를 대동하면서 4대 후계 구도까지 안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아버지 김정일의 위상을 뽐내기 위한 선전전을 하나 벌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트 동지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데니스 로드맨 일행은 할렘 글로브트로터즈 롱구팀 선수 복장을 기념으로 올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요든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저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가 개막됐습니다. 정말 저 전시해 놓은 곳 보니까 의리의리합니다. 뭘 받았는지부터 볼까요? 2000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바로 마이클 조던의 사인이 적힌 농구공. 20여 년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 받은 선물, 은으로 된 찻잔 세트 닭이. 2008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 받은 선물은 57로 된 병풍 청명상하도. 정말 이런저런 의리리한 걸 받았다. 그래서 김정일은 대단하다. 이제 북한은 이걸 좀 선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의 대통령이나 외교 사절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다 이제 국가 소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국가기록원에 다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다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외국으로부터 온 선물들을 저렇게 다 전시를 해놓습니다.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저런 데 가서 우리 대표단이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도록을 내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즉 우리 남쪽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 때 회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인정하고 존경하는, 계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 뭐 한 거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그걸 훼손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걸 아예 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상 그동안의 남북 관계의 어떤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사실상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도 북한은 6.15와 14 이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것도 있어 왔는데 문제는 그때 받았던 선물들을 전부 다 이제 이 기록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흔적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 남북 관계가 예전에 어떤 그런 보다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관계로 진입했는 이 도록 한 장만 보면 아마 그런 관계로 꽤 그때도 우리 회담 때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갔을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전기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저기 전시공간 보면 너무 조명도 화려하고요. 제대로 전시해놔서 저도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꽤 많은 부분들이 오고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북으로부터 간 거. 노 전 대통령 때도 여러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만 쏙 뺐다. 그럼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남한 지우기, 특히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적 관계를 하는데 그럼 단순히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런 과거 진보 정부의 햇볕 정책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또 도로함이 타불된 건 아닌지 그런 해석까지 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남한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뺐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선물한 것 중에 하나는 무려 60인치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큰 TV를 남한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남한이 얼마나 잘 살길래 이런 TV를 선물했을까? 체제 유지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한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영화 CD를 줬거든요. 지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지금 못 보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기에는 지금 체제 유지를 하는데
남한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이 북한 대중들에게 알리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럽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점이 가만히 돼서 결국 선물 공개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일부러 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참 오랜만입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이런 화면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뭐 지우려는 듯한 모습도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덩달아서 계속 고조가 되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자체 핵 보유까지 시사를 했었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의 생각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미 핵자산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일단 오늘 알려진 여론조사 뭐 국민 4명 가운데 3명꼴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 최근 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도 이와 생각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당장 뭐 실현 가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지켜보는 미국 조야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여러 유수 일간지나 이 국가안보 전문지 등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의 해구산을 불신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러 칼럼과 기고문들이 실렸거든요. 예. 해당 여론조사도 그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한미의 강력한 동맹 속에서 이 핵 우산, 여러 가지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국민 여론을 통해서 북한이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더욱더 강력한 이 자체적 안보 수단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많이 내야 동맹국인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안보 자산이든 전략 자산 공동 전개든 뭐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뭔가 조금씩 더 양보하게 되고 워싱턴 조야에서도 그런 기획 칼럼이나 기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사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돼. 미국이 반대하니까 핵 보유 이야기 히읗자도 꺼내지 마. 이런 접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의 안보력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저는 나름의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핵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결심하면 반년 안에 기폭장치와 투발수단 같은 핵무장이 가능하다. 물론 뭐 여러 핵 확산 금지 조약이나 이걸 다 빼고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만든다면 여러 정치적 상황 고려 안 한다면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더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까? 앞서 얘기했던 자체 핵무장과 비슷한 취지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 여론조사만 보면 그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론이 좀 공허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뭐 상황에서 이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 역대 정부 김영삼 정부부터 모든 정부가 결과론적으로는 다 실패했다라고 봐야죠.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성과를 낸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뭔가 이제 어떤 뭐 북한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관계들을 뭐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핵무장 논의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은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아까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렛대로 삼아서 여러 가지가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정부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너무 여러 가지 핵에 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안이 많거든요. 이거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해가지고 전 세계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리스크를 지금 키울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논의를 하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 예. 지금 이게 막 혼재돼가지고 막 나오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다양한 시각들을 존중하면서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대통령까지 언급할 얘기는 아니다. 근데 장 이사장 얘기는 워싱턴 조야, 미국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응이 오고 이런 정책 메시지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 좀 두 분의 생각이 다랐는데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